오락가락하고 있는 오늘 증시 어떻게 투자 전략을 세워봐야 될까요? 월요일, 화요일하고는 또 사뭇 다른 모습이고요. 그렇다고 또 많이 밀리는 것도 아닙니다. 이분은 어떤 의견 가지고 계신지 절대 전략 이어가 보죠. 토마토 투자클럽의 김정수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정수투자 김정수 전문가입니다. 네, 지금까지 시장 분위기 보셨는데 한마디로 어떻게 표현하시겠어요? 주도준의 순환매 이렇게 표현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마 주도준의 순환매 이 한마디를 듣고 나서 머릿속에 딱 떠오르시는 종목군들이 아마 시청자분들 계실 것 같습니다. 좀 더 부연 설명 부탁드릴게요. 예, 제가 표현을 한 거는 주도준의 순환매를 의미를 하는데요. 여기서 주도주는 지금 시장에서 인정하고 있는 거는 크게 세 가지로 우리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바이오 제약을 생각할 수 있겠죠. 코로나 때문에 주도주 흐름을 보였던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경기 민감주 가운데선 뭐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2차 전지나 이 전기차 관련된 주식군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언택트 관련된 주식들. 저는 이제 5G를 방송에서 여러분들한테 많이 추천을 좀 드렸었는데, 뭐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이런 언택트 주식들도 우리가 하나로 묶어서 볼 수가 있겠죠. 코로나19 이후 가장 좀 몸값이 높아지고 있는 쪽은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이제 바이오 제약 쪽, 그 다음에 2차 전지 전기차, 그 다음에 언택트 관련된 주식, 그 다음에 이제 5G 정도도 묶어서 우리가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 시장에서 계속 메인 역할을 좀 했는데, 이 시세가 3월 달부터 이제 8월 달까지 한 5개월 정도 거쳐오면서 점점 주도주들 내에서도 이제 하반기가 얼마 안 남았잖아요. 이제 8월 달이 끝나게 되게 되면 9월, 10월, 11월, 12월 4개월 남은 거고, 그 다음에 또 11월 달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 대선이 있기 때문에 대선 전과 대선 이후 수혜주들과 피해주를 찾는데 좀 많이 바쁘겠죠. 이거에 따라서 지금까지 주도주 흐름을 보였던 바이오 제약과 그 다음에 2차 전지 전기차, 그 다음에 5G나 이제 언택트 관련된 주식들이 이제 하반기로 갈수록 이제 누가 더 강할 거냐, 대장주 내에서도 더 강한 대장주가 누굴 거냐, 이런 어떤 좀 쟁탈전 이런 과정이 이번 구간에서 좀 벌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좀 판단이 좀 돼서 주도주의 좀 순환매 장세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네. 네, 그러면 오늘장 눈에 띄는 부분들 있으시다면 몇 가지 좀 짚어주세요. 섹터별로 봐주셔도 좋고요. 네, 저는 하반기로 갈수록 이제 세 가지 섹터로 우리가 정리를 한다면, 전기차 관련된 흐름들은 이제 테슬라 배터리데이를 좀 앞두고 요거에 대한 좀 경계 매물들이 저는 있을 거라 봅니다. 그래서 이제 화려한 좀 시세가 터지기보다는 거기에서 좀 눈치를 보는 약간 좀 속도 조절한 구간으로 저는 갈 거다라고 좀 보고 있고, 그 다음에 IT 반도체 쪽 같은 경우에는 이 SK 하이닉스가 추세 전환되는 흐름이 나오기 전까지는 좀 부진한 흐름은 저는 계속 이어갈 거다라고 좀 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좀 대안이 될 수 있는, 시장이 좀 대안이 될 수 있는 게 저는 이제 5G가 될 거다. 그래서 여태까지 지금까지 방송을 통해서는 제가 바이오 제약 관련된 이야기를 정말 많이 이야기해드렸었고, 그다음 추천도 많이 좀 드렸었죠. 그래서 이제 5G하고 바이오 제약 쪽을 보게 되면 이제 바이오 제약 중심으로 여태까지 이제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많이 추천도 좀 드렸었고, 지금까지 이제 오고 있는데, 9월 그 중순 이후에 우리가 이 스케줄이 좀 어떻게 잡히는지를 보면서 전략을 세워야 될 것 같아요. 8월 27일에서 28일 같은 경우에는 유럽 간악회가 있고요. 그 다음에 9월 이제 중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유럽 쪽 간악회에 이어서 이제 미국 쪽에서 간악회와 관련된 이제 학술 대회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학술회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폐암 관련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때까지 좀 바이오 제약들이 좀 피크 치는 흐름들이 9월 중순까지는 좀 만들어질 수 있다. 그렇게 이제 보고 있고, 그 이후에 오히려 이제 5G 쪽에 대한 비중은 이제 점점 높이는 쪽으로 좀 하반기 전략을 좀 세워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하반기까지 좀 그림을 방송을 통해서 이제 정리를 좀 해드리고요. 종목군들을 좀 본다고 한다면, 지난번에 이제 제가 이야기해드렸던 게 이제 KMW인데, 이제 KMW가 71,000원을 기준으로 제가 말씀 좀 드렸습니다. 71,000원이 이거 안착되게 되면 5G 관련된 주식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두려워할 게 아니라 이제 점점 비중을 늘리는 쪽으로 하반기를 대처를 하셔야 된다. 그리고 목표치를 계속 이제 높이는 전략으로 가져가셔야 된다. 이 말씀을 좀 드렸거든요. 그래서 지금 KMW를 보게 되면 74,400원 정도 되는데, 중요한 거는 이번 주에 71,000원 방어가 이루어질 것이냐. 이렇게 되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기존의 주도주였던 이제 서진 시스템, 그다음에 이제 에이스테크 이런 건 이제 안테나 관련된 주식들인데 이런 건 좀 부담스럽겠지만 솔리드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에 5G 내에서도 상대적으로 이 수익률이 좀 미비했었습니다. 다른 5G에 비해서. 왜냐하면 핸디캡이 있었기 때문에 펜테이 교수 이거 인수 잘못하는 바람에 비용 처리가 상당히 좀 컸었거든요. 그다음에 코이바 같은 경우도 뭐냐면 기관망 네트워크 대부분이 화웨이 쪽이 워낙 저가 공사를 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 국내 쪽 매출 의존도가 높고 공공기관 쪽 관련된 매출처가 주 매출이다 보니까 사실상 이제 성장성에 대한 이 밸류를 높게 쳐주지 못했었거든요. 근데 뭐 SK 하이닉스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SK 하이닉스가 시장이 2,400을 넘나드는 흐름까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이번 구간에 75,000원 붕괴하는 흐름이 나왔다는 거는 화웨이 쪽 관련된 주 매출이 잡혀져 있는 하이닉스에 대한 이 리스크를 시장이 반영했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게 전 타당하다고 보거든요. 이 얘기를 다르게 이야기하면 화웨이에 대한 어떤 피해를 보는 섹터가 만약에 하이닉스라고 한다면 수혜를 보는 주식군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게 되면 이제 네트워크 대부분이 화웨이 쪽 관련돼서 들어갔었는데 이거를 이제 코이버 같은 업체들로 바뀌니까 이제 코이버나 그다음에 솔리드 관련된 이런 업체들이 이제 목표치 자체가 한 단계 크게 이제 레벨업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관점으로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5G는 이번 시장 구간에서 시장의 어떤 등락 과정이나 기간 조정이 나온 구간에 여러분들이 가장 좀 공격적으로 비중을 좀 두면서 가져가야 되는 섹터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바이오제약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최근 들어서 가장 핫한 게 이제 바이넥스입니다. 바이넥스 같은 경우는 뭐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제가 이제 제넥신하고 바이넥스 그 다음에 이제 알테오젠 간의 어떤 관계에 대해서 상세하게 좀 설명 좀 드렸던 시간들이 좀 있었죠. 그리고 나서 지금 뭐 32,750원까지 연이어 불을 뽑는데 요 CDMO 관련된 업체들이 왜 뜰까를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왜 뜰까? 우리가 지금 대부분 코로나 관련돼 가지고 치료제나 임상시험 진행되는 업체들 보면 우리나라 업체들은 이제 4월 달에서 이제 8월 달 사이에 부강약품을 비롯해서 엔지캠 생명과학, 신풍제약, 종근당, 크리스탈지노믹스, 뭐 셀트리온, 제넥신, 녹십자 이런 업체들은 이제 4월 달에서 8월 달 임상 실험이 진행됐던 게 이상이거든요. 많이 가야. 뭐 부강약품도 이상이고 녹십자도 이상이고 셀트리온은 뭐 일상이고요. 근데 해외에 있는 업체들 같은 경우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이 식물질이 아니라 이 동물에서 이제 아데노바이러스, 감기 바이러스를 활용하기 때문에 뭐 이 패스트트랙을 적용하는데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안전성이 이미 검증됐잖아요. 감기 같은 거는. 그걸 활용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담당해줄 업체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이미 3공장 같은 경우가 이미 다 찼으니까 더 받고 싶어도 4공장이 완성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입장인 거고 바이넥스 같은 경우는 지금 국내 업체들에서 정부 쪽 것도 담당하니까 이런 업체들 쪽으로 이제 모멘텀을 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바이넥스가 올라가는 거는 제넥신 관련된 이런 모멘텀에 올라가는 게 아니라 해외에 있는 빅파마들이 이제 이 물량을 뿌리고 싶은데 뿌릴 때 누구를 파트너로 사러 갈 거냐. 그러기에는 삼바가 해야 되는 게 타당한데 SK바이오사이언스하고 얘네들은 이미 수주받은 물량이 있으니까 해결해 줄 수 있는 업체들이 필요하다 이거죠. 그런 쪽으로 그래서 자금이 쏟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바이넥스가 올라가는 부분들에 대한 시장의 포인트는 현재 대량 증산으로 가겠다. 중화항체와 관련된 부분까지만 완성이 되게 되면 이제 돌연변이와 관련된 부분들은 이제 문제가 없으니까요. 이렇게 되게 되면 뜰 수 있는 게 단백질이나 RNA, 그 다음에 NK 세포 관련된 주식이 뜰 수 있습니다. 대량 증식으로 가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게.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NK 맥스나 그 다음에 차바이오텍 이런 업체들이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유한양행 집단과 그 다음에 이제 녹십자 집단으로 기술 플랫폼을 제공해주는 업체가 되는 거거든요. 여기에 이번 시장 구간에 그 올릭스 같은 RNA 관련된 업체들은 이제 모더나 쪽 관련된 요번에 백신 자체가 RNA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RNA 몸값이 이제 높아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이넥스를 놓치신 분들은 NK 세포 쪽과 그다음에 RNA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업체들을 바이오제약에서 좀 공략 포인트로 가져가셔라. 이렇게 말씀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억할게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